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스타트업 TV 오늘 스타트업 Q&A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볼 질문은 저희 그 영상에 김지훈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제가 해당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실 텐데 지금 부산에서 지금 1년 조금 넘은 베이커리니까 빵집이겠네요. 네, 빵집을 빵집이 하나 있는데 요 빵집을 인수를 받고 싶다. 요 빵집을 인수를 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 빵집을 인수받을 때 자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잘 되는 가게든 안 되는 가게든 간에 기존에 있는 점포를 인수를 받아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질문이 몇 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는, 큰 포인트는 요겁니다. 인수를 받는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수를 받는다는 걸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 뭐 M&A를 한다, 아니면 합병 양수도, 아니면은 영업 양수도, 보통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좀 간단하게 좀 쉽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 1년이란 걸 빼고 한 2010년에 그 빵집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10년 된 빵집입니다. 10년 넘은 빵집이 있는데 요 빵집이 이렇게 요 빵집 사장님이 A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A라는 사장님이 이 빵집에 대해서 권리금, 그리고 가면은 빵 굽는 기계 같은 것도 있죠. 기계, 인테리어, 진열장, 손님들 앉아 먹을 수 있는 이런 뭐 식탁과 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제반 집기까지 다 해가지고 1억 원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 사가라. 1억 원에 여러분 다 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 빵집에 관련된 그 회사가 있죠. 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요 회사 자체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전체를 이렇게 사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회사는 사고 싶지 않아.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까처럼 그런 장비들, 인테리어 장비, 빵 굽는 기계, 그리고 여기 뭐 인테리어 소품들 뭐 이런 것들을 이걸 구매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구매하고 뭐 직원도 승계할 수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회사를 살 거냐, 아니면 그 회사를 사는 건 아니고 그 회사를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그런 재산을 살 거냐, 자산을 구매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회사를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B라는 분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가지고 이 회사를 구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회사 전체를 산다고 했을 때는 2010년에 창업한 빵집을 사면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의 회사는 2010년도 회사와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2021년에 창업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2010년 된 회사를 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회사의 업력을 1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업 자금에 필요한 창업 기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업력이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을 하는 거니까 업력이 11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는 창업 자금은 받을 수가 없다. 대신에 일반 중소기업 자금이라던가 이 회사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자금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면에서의 인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비나 소품, 우리는 이거를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산만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회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의 그 창업을 할 때 어차피 집기 장비들 다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구매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한 번에 구매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새로 여기 2021년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 자산만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새로운 기업으로 창업을 했다고 보고, 이런 경우는
창업자금도 되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회사들은 업력이 길어야 뭐 나중에 뭐 입찰도 될 수 있고 또 업력이 많아야 또 유리한 그런 점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가 업력이 많은 걸 가지고 관공서에 입찰을 하거나 뭐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수출을 할 때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 방법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자금을 좀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매출에 비례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창업자금보다는 좀 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조금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창업자금을 좀 더 현재 자본이 없어서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후자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통 우리가 이제 점포 창업의 경우, 소상공인 점포 창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매출에 비례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면 대출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초기 투자금에 비례해서 대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창업할 때 처음에 매출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초기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매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 증빙 서류를 여러분이 꼭 확보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4천,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4천만 원에 우리가 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충 종이에 써줘. 4천만 원에 팔았음. 이런 거는 적격 증빙이 영수증이 아닙니다. 적격 증빙 영수증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정표, 아니면 현금 영수증. 네. 보통 요 세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격 증빙된 자료에 대한 비용 증빙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보통은 창업할 때 들어간 이 창업 비용이라고 보고 해당 창업 비용만큼은 대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비나 자산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대출을 적격 증빙을 받아서 그 확보를 했을 때 여러분이 창업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회사를 구매했을 경우라도 자금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구매한 회사가 만약에 업력이 높으면 창업자금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창업한 지 1년 됐다고 하니까 아마 2020년 창업기업으로 보여요. 이런 경우는 구매를 해도 작년도 창업한 거니까 창업기업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해도 당연히 창업기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기업이나 점포를 인수할 때 어떤 게 이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 우리는 인수의 방법을 회사를 살 거냐 아니면 회사에 있는 장비나 자산을 살 거냐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회사를 살 때 그 업력에 따라서 창업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자금은 가능하다. 근데 다른 자금은 대신에 그만큼 룰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이 처음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금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꾸준히 많고 충분히 잘 되고 있다면 당연히 대출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인다. 하지만 좀 어려운 상황, 초반에 열심히 영업을 해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후자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네, 궁금하신 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 중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은 저희가 또 Q&A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Q&A, 기업을 인수할 때 어떻게 해야지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인수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